순만 씨, 오랜만에 한판 어때? 네, 주인공은 다은이죠. 기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다은에게는 오로지 딸밖에 모르는 딸바보인 아빠가 있습니다. 바로 순만인데 낮에는 택배를 하고 주말에는 또 발레 파킹을 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가족이죠. 딸내미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못 살지. 내 심장인데. 자, 이런 아버지를 든든한 후견이로 가진 다은은요, 어느 날 기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실제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문을 외워봐. 항상 머릿속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아빠의 목소리와 아주 비슷한 범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아빠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의심이 시작되는데요. 어차피 아빠라고 해도 나 신고 못해.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실대로 말해줘. 아빠야? 아빠 때문에 과연 그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 공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일단은 국동석 감독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실제의 그 유괴범의 목소리를 영화 속에 수록해서 그 많은 또 화제를 모았던 근원 목소리의 조연출 출신이시죠?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자가 바로 근원 목소리를 만들었던 박신표 감독입니다. 최초의 착상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근원 목소리가 마지막에 그 유괴범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상호 살리고 싶습니까? 정말 살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극장에서 들려주는 영화를 유괴범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극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 아마 출발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야, 얘네 아빠 목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우선 일종의 추리물 또는 스릴러이기 때문에 네. 과연 범인이 누구인가도 중요합니다만 그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긴박감 이런 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 점에서 이제 이 영화의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구조를 보게 되면 아마 이 영화를 보면 두 영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껏 회자되고 있는 뮤직박스라는 작품 있죠. 뮤직박스. 네. 여자가 변호사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치의 전범이었다는 어떤 그런 고발을 받게 되죠. 그렇죠. 혹시 아버지가 나치의 진짜 전범이었나? 라고 의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네. 또 하나는 로만 플럼스키 감독의 시고니 위버의 진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오래전에 참혹한 일을 당했던 여자가 오로지 기억하는 건 그때 그 고문한 사람의 목소리밖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연히 그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그 목소리였던 거죠. 네. 이 두 이야기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 게 공범입니다. 결국은 딸의 역할, 다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손예진 씨, 그리고 아버지 역을 맡고 있는 김갑수 씨의 어떤 연기적 화학 자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손예진 씨는 기본 연기력이 있잖아요. 또 굉장한 스타성도 있으신 분인데 이 영화에서 그게 어울리는 연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손예진 씨도 이제 30이 넘었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아빠랑 같이 이렇게 딸로서 귀여움을 떨면서 매운 굴짬뽕 먹는 연기를 합니다. 이럴 때 사실 그게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나이 또래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귀엽게 잘 어울려요. 그런 걸 보면 아 역시 여전히 손예진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작품운이 없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 게 사실이에요. 손예진 씨가 지금쯤은 하나 뭔가 굉장한 작품이 한두 개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물 확 많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연애의 정석인가요? 아 그렇죠. 네, 네. 확 물. 네. 네. 그 영화 좋던데. 물 맞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김갑수 씨의 연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갑수 씨의 연기가 너무 전형적인 연기에 좀 갇혀버린 듯한 기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또한 어떤 감정적인 전달력도 높고 그런 아주 좋은 연기를 해주셨죠. 근데 말씀하신 거에 는 사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뭐 어느 한 시점까지는 너무 일면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는 좀 성공적이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포스터에 써 있는 이 영화 포스터의 카피가 이렇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아빠가 한 거 아니지? 딸이 모르니까 내 말 믿어야 돼. 그 밑에 크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의심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메인 카피니까. 이 영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메인 카피에서 보이듯이 아빠가 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둘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야지 영화가 재밌는 거거든요. 캐치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을 주거니 받거니.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초반부터 한쪽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저 아버지가 과연 진짜 범인일까 아닐까를 가늠하는 맛이 초반부터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는 복선을 드러내는 방식도 지나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복선 자체를 이렇게 매설을 해야 되잖아요. 안 보이게. 원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은폐 그렇죠. 은폐 연패를 잘해야 돼. 그래서 군대 갔다 와야 되죠. 근데 그래야 되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초반부터 어떤 대사가 나오면 저게 복선이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도록 강조해서 복선을 써요. 네. 그 유명한 대사. 네. 딱 무슨 대사인지 아시는군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야, 이 방송 4년에 이렇게 문장 영어를 구사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봅니다. 네. 아빠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 있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무 많이 나와. 많이 나올 뿐더러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대사 자체가 굉장히 도드라진 느낌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사라는 것은 처음 등장할 때 그 대사가 좋은 대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슬쩍 지나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게 결국은 어떤 영화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사였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장르적으로나 드라마적으로나 훌륭한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해. 동명이인 아니고. 밋밋하고 긴장감이 좀 없긴 한데 영화가 재미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화 사실은 또 뒤에 가면 굉장히 큰 반전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이제 관객을 제대로 그 리듬 혹은 긴장 속에 설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약간 시들렁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기는 하죠. 한마디로 그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그 벽돌의 어떤 그렇습니다.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올라간 이제 번듯한 건축물 자체가 조금은 흔들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이제 받았던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영화 공범 과연 그 별점과 한 줄 정의는 어떨지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입니다. 2개. 네. 별 5개를 두른 영화인데요. 네. 달랑 2개. 네, 흥행과 작품성은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소재의 긴장감을 무너뜨리는 밋밋한 캐릭터. 아쉽게도 끝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 선문답 같아요. 멋진데요. 네. 무슨 뜻일까? 나 얘기해놓고.